예,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자,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 GDN은요, God Defense Nation Korea,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나라다. 대한민국은 종북 주사파 어리석은 인간들이요, 지옥의 불구덩이에 떨어질 시간이 다 왔다. 째깍째깍째깍째깍. 자, 이제 지옥행 열차가 출발합니다. 자, 오늘은요, 미국 이란 전쟁, 그 결과 때문에 이 지금 총선, 차기 총선의 결과가 상당히 이게 뒤집어질 가능성이 높다. 이 보수 정당이 압승할 가능성이 높다. 이제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눌러주시고 구독 신청 눌러주시고 광고는 끝까지 봐주십시오. 자, 그 전에요. 그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야기 한국 근현대사 바로 알기 저희가 책을 30권 한정 판매합니다. 16,000원이고요. 자, 그리고 또 이쪽에 보면은 거대한 음모, 세월호의 침몰, 세월호가 침몰되고 할 때 뭐 여러 가지 이상한 사건들이 있었다. 뭐 그런 것들을 쭉 정리해 놓은 책인데 한번 사보시면은 충격적인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자, 저희가 100권을 저희가 일단은 확보를 해놨습니다. 100권 한정 판매니까 2만원입니다. 2만원 택배비 포함해서 2만원이니까 둘 다 02711-9642번 글로벌 디펜스 뉴스로 신청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들어갑니다. 자, 미국 이란 이 충돌 일지를 한번 보면요, 갑자기 지금 뭐 충돌이 일어난 게 아니고 그 전부터 이게 충돌 여러 가지가 있었다. 작년도 12월 27일 날 이라크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 기지에 박격포 공격이 떨어져 가지고 민간인 한 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미국인이 한 명 사망했어요. 그래가지고 미국이 야, 이 배후로 이란을 지목했다. 야, 그 이라크 내 시아파, 그러니까 이란 쪽 따라다니는 애들, 뭐 그런 애들 민병대가 공격했다. 뭐 그렇게 이제 지목을 한 거죠. 그리고 12월 29일 날 미국이 친이란 민병대 조직에 보복성 공격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19명이 사망하고 55명이 부상을 당하는 뭐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있다가 12월 31일 날 이 시아파 계통의 민병대를 지지하는 시민들이 바그다드의 미 대사관을 습격을 합니다. 이 시아파 무슬림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나라로 치면은 종북 주사파 애들이 자기들의 조국은 북한이잖아요. 그 서울의 미 대사관 점령하고 한 거하고 똑같이 그 이라크 사람인데 이란의 시아파 그쪽에 영향을 받는 애들이 바그다드 이라크 바그다드에 있는 미 대사관을 점령을 한 거죠. 자, 그리고 1월 3일 날 미국이 바그다드 국제공항에서 이제 그 이란 혁명수비대 사령관 솔레만이라는 사람이 이라크 국제공항에서 내려가지고 차량으로 빠져나오는데 그거를 가서 폭격을 해가지고 8명이 사망을 했습니다. 솔레만이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1월 3일 날 이라크 내 미국인 즉시 이제 출국 소기령을 내리고 이제 3,500명의 병력을 이제 뭐 추가 배치하고 있는 전쟁 태세에 들어갔습니다. 요거를 보시면 이라크 내 미국 대사관 이제 점령하고 그 성조기를 불태우고 이랬다. 이거 어디서 많이 본 거 아닙니까? 우리 서울에서 종북 주사파 애들이 이런 짓 많이 했죠. 그 대사관 뭐 담 넘어가서 방화하고 로켓포 공격하고 이런 짓을 했다. 그리고 이제 철수를 하니까 이라크가 미 국무부가 야, 이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이야기를 했고, 그러자마자 이렇게 무인기를 동원해 가지고 이게 미사일이 날아가는 게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입니다. 날아가는데 여기 한번 이게 보시면 이 눈알이 돌아갑니다. 이렇게 눈알이 돌아가시는 거 보이면 이게 렌즈가 돌아가면서 이 센서가 돌아가면서 이 적을 탐색을 하는 거예요. 탐색을 해가지고 한 번 더 보시면은 이렇게 해가지고 위에서 때리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은 적이 앞에 뭐 장애물이 있어도 적을 식별했으면은 이렇게 가가지고 장애물을 넘어가지고 위에서 떨어져가지고 때려버리니까 저거는 피할 수가 없는 미사일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저런 걸로 동원해가지고 이렇게 뭐 고속도로 상에서 이렇게 그냥 갈아버리고, 이렇게 잘려나간 손. 이 솔레마니가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를 어떻게 확인했냐면은 여기 왼쪽에 사진을 보시면 솔레마니가 항상 이 룹인가요? 빨간색 저 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이게 폭사해가지고 손이 잘려나가가지고 그 잔디밭에 뒹굴뒹굴 하니까 그거를 가서 사진 찍어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솔레마니가 죽었구나 뭐 이렇게 확인을 했는데 이 이란 혁명 수비대 총사령관 솔레마니가 얘가 헤즈볼라도 지원하고 IS도 지원하고
그 파키스탄 및 아프가니스탄에서 그것도 반군도 지원해가지고 미국도 공격하게 하고, 시리아 민병대도 또 지휘해가지고 미국을 공격하게 하고, 얘가 이 중동의 모든 악의 세력들을 지휘하는 그런 사령관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은 한국 내 종북 주사파애들을 지휘하는 게 김정은이 사령관 있죠. 혹은 김정은 밑에 누가 있든지 그런 역할을 한 놈이었다. 그리고 얘가 러시아, 중국, 북한하고 연결고리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란 내 민주화 세력을 탄압을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이슬람에는 시아파가 있고 수니파가 있어요. 사람들이 시아파, 수니파 잘 누가 친미파인지 뭐 반미파인지 헷갈리시는데, 러시아가 반미죠, 시리아 반미죠, 시아파 반미죠, 이란 반미죠, 북한 반미죠. 이 시자 들어간 애들 우리가 욕할 때 X발, X발, 스벌, 스벌, 시발, 시발 하잖아요. 그러니까 시자 들어간 애들이 나쁜 애들이에요. 그러니까 러시아, 시리아, 시아파, 이란, 뭐 북한, 중국 이렇게 엮여 있습니다. 그렇게 보시면 된다. 그러면 순위파가 친미파, 이 어디야 사우디나 뭐 이쪽 애들, 얘들이 약간 온건파고, 시아파 애들이 약간 좀 그 이슬람 원리주의 뭐 그런 애들인데, 이 솔레마니가 이 모든 이런 악의 축들을 지원해주고 무기도 대주고 돈도 대주고 뭐 그런 걸 했다. 그래가지고 중동에서 미국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게 하고 뭐 그런 작업들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얘가 이거 죽어야 한 이유가 있었다. 옛날에 이라크 후세인이가 원유를 유로화로 결제하겠다. 원유 대금은 원래 달러로 결제했는데 그거를 유로화로 바꾸겠다고 그 이야기하고 나가 죽어버렸어요. 미국이 죽여버렸지. 이라크에 쳐들어가가지고 2003년에. 마찬가지로 얘들이 중국에다가 은행을 차리고 위안화로 원유 수출을 이렇게 주고받고 한 거예요. 그럼 중국산 무기 사오고 원유를 싸게, 시세보다 싸게 수출하고 그 짓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 미국이 이 유가를 올리면은 중국이 달러가 빨리 고갈돼 가지고 빨리 죽어야 되는데 중국이 안 죽네. 그런데 러시아는 돈을 벌어. 야, 이거 이상하다 싶어 조사를 해보니까, 위안화로 석유를 갖고 오는구나. 그러니까는 이 저기 달러 고갈이 안 되는 거죠, 중국이. 그것도 그렇고 이제 그 중국이 이제 그 싸게 사오면은 시세 차익이 생기지 않습니까? 시세 차익이 생기면은 그 시세 차익만큼 어디 북한에다가 또 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니까 얘가 악의 원흉이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악의 원흉을 딱 제거를 하면서 시진핑과 김정은 정권에게 이제 경고를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날 뭐 또 하루 만에 또 이란 군부 실세 제거 하루 만에 또 이라크 민병대를 공습을 해가지고 폭격을 해가 다 죽여버렸다. 이게 이제 무슨 이야기냐면 김정은 정권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 겁니다. 또 뭐 시진핑 정권에 대해서도 경고하는 것일 수도 있고요. 자, 북한 내에도 야 미사일 쏘자는 강경파가 있을 거고, 아니죠, 참으시죠. 미사일 쐈다가 이란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하는 온건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온건파하고 강경파가 대립하게 될 거고, 그러면은 뭐 둘 중에 하나는 죽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뭐 자기가 먼저 죽을 것 같으면 온건파가 강경파를 먼저 뭐 쏴 죽이든지 아니면 김정은이를 쏴 죽이든지 뭐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다. 그리고 지금 북한 내에도 뭐 저기 평양 방어사령부, 그리고 휴전선 근처 뭐 호위 총국 이런 데도 미국에서 한 달에 2,000불씩, 뭐 중대장급은 2,000불이라더라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갈수록 얼마씩 이 뒷돈을 받는 미국의 CIA나 이런 쪽을 통해 가지고 여러 가지 루트로 뒷돈을 받아가서 미국에 매수된 그런 그 북한 뭐 호위 총국 이런 애들이 한둘이 아니라고 합니다. 누가 누군지는 알 수가 없겠죠. 그런 애들이 서로 부추겨 가지고 여차하면은 내전을 일으킬 가능성도 높다. 그런데 이제 북한에서 내전이 발생하면 중국군이 이 진압하러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왜? 이 내전인데 잘못 들어오면은 중국도 지금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잘못 휘말려 버리면은 이 빠져나오지를 못하니까 이게 경제가 폭삭 망할 수도 있고, 혹은 중국이 들어오면은 미국이 중국군을 공격을 해놓고 무인기나 드론 뭐 F-35 스텔스기 같은 걸 공격해놓고, 그리고 북한군도 공격하고 양쪽을 다 공격해놓고 중국한테는 야 북한군이 공격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고, 북한한테는 중국이 공격했다 이렇게 이야기해가지고 이간질 시켜가지고 북한하고 중국하고 서로 싸우게끔 그렇게 이간질 공작을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놓고 뭐 얼른 플레이 해버리면 뭐 사람들이 그래 아는 거지. 그래가지고 북한이 중국하고 전쟁을 하면서 이 공격당하면은 미국이 뒤에서 무기 대주고, 그리고 뭐 이제 북한을 구원해주는 그 구세주로 나타나는 뭐 그러한 이 시나리오도 뭐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중국이 쉽게 이 북한에 내전이 발생한다 하더라도 북한에 진입하기가 어렵다. 뭐 그런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야, 이란이 미국에 보복하면은 52곳을 공격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이란 주변에 미군 기지가 12곳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고립됐죠, 이란은. 그러니까 이제 이런 스텔스기나 무인기 동원해 가지고 아마 이번에 완전히 폭삭 갈아버릴 겁니다. 이란 내 그 중국의 투자 시설 뭐 1대1로, 혹은 중국이 그 정유 산업에 투자한 것들 다 폭파시킬 거고, 뭐 이란의 군사시설, 산업시설, 핵시설 완전히 갈아버려 가지고 댐비면은 어떻게 되는지. 그러니까 이 원숭이를 겁을 주려면요, 닭 모가지를 비틀어 가지고 피를 빼버리면은 원숭이가 겁을 먹는데요. 그러니까 이란을 하나 완전히 갈아버려 가지고 전쟁을 지상군이 들어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면 여기가 다 산악지대이기 때문에 지상군이 들어가기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이때까지 미국에 그냥 손을 안 댔다고. 그런데 그렇게 해가지고 완전히 갈아버리면은 중국도 겁을 먹고 러시아도 겁을 먹고, 그리고 저기 뭐 북한도 겁을 먹는 그런 상황이 될 겁니다. 그리고 1차적으로 미국이 그냥 이 이란을 이렇게 갈아버리고 나면 나머지 잔당들은 이스라엘이나 사우디나 이런 애들이 그냥 알아서 이제 그냥 다 청소를 하는 뭐 그러한 작업이 들어갈 겁니다. 자, 그래 된다. 자, 이렇게 되면 육상 실크로드가 이렇게 있는데, 이게 지금 이란을 상당히 많은 그 큰 비중으로 지나갑니다. 여기를 다 초토화 시켜버리면은 중국이 수백조 들여가지고 이 일대일로 투자한 게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리고 이란에서 원유를 또 못 가져오면은 중국 내 에너지 가격이 폭등할 거고 물가가 폭등할 거고, 그러면은 뭐 중국에서 폭동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뭐가 있습니까? 이게 이제 유가가 올라가기 시작하면은 뭐 비행기 항공유도 올라가지만 선박유도 올라가기 때문에 이 해상 운송, 밀가루 가격이라든지 석탄 수입, 이런 가격이 그냥 더블로 올라가 버립니다. 예, 폭등하는 거죠. 그러면 중국 내 소비자 물가 확 올라갈 거고, 중국 사람들 주식이 뭐예요? 돼지고기하고 밀가루인데 밀가루 가격 올라가고 돼지고기 가격 올라가고, 그러면 폭동이 일어난다. 그리고 중국 내에서 도저히 이제는 더 이상, 왜냐면 원유가 공급이 안 되고 하니까 이 중국 내에서 이 에너지 가격이 올라가니까 이 산업을 뭐 제품을 만들어 가지고 미국에 수출하면은 기본적인 가격 올라가지, 운송료 올라가지, 그리고 관세 맞아 가지고 올라가지, 중국에서 사업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중국 내에 그나마 남아있던 공장들이 전부 다 문을 닫든지 다 해외로 빠져나오는 뭐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6월 이전에 중국이 완전히 붕괴되는 그런 상황도 우리가 예상을 할 수가 있다. 자, 트럼프 대통령이 이거는 뭐 아직까지 미국이 뭐 이란을 완전하게 이제 공격을 한 건 아닌데, 제가 봤을 때는 완전하게 공격을 할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상군을 투입하는 게 아니고 미사일로 뭐 주요 시설을 폭격해 가지고 힘을 과시하는 거죠. 그 정도는 할 거로 보인다. 왜냐하면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우주군 창설을 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이제 레이저포를 막 쏴요. 이제 비행기도 레이저포로 맞추고, 2021년부터는 F-15에다가 레이저 무기를 달아가지고 비행기가 날아다니면서 한 발에 100만 불짜리 미사일을 쏘는 게 아니고 레이저포를 쏜다고. 레이저를 한 발에 1달러짜리 1200원짜리 레이저를 쏴요. 이제 2021년부터는 이렇게 바뀌는데, 그러면 한 10년 정도 전쟁을 안 했잖아요. 그 창고에 재래식 무기가 왕창 쌓여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번에 재래식 무기 창고 대방출 바겐 세일 한번 해야지. 이제 앞으로 저 재래식 무기 쓸 일이 없는데 이때 소진을 완전히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 된다. 그러면 그러면 전비를 어디서 뽑냐? 자, 유가가 올라가면요, 이스라엘이 떼돈을 봅니다. 지금 이스라엘도 2019년부터 이 지중해 쪽에서 그 유전이 발견돼 가지고 2019년부터 본격적인 생산에 들어갔고, 그 연간 한 40억 달러, 뭐 한 40 몇 조 정도를 수익이 올라오는데, 유가가 올라가면 확 돈이 올라가겠죠. 이스라엘이 대박이 터지는 거예요.
그리고 중동에서 이란이 원유 생산 기지였는데 그거를 죽여버리면은 이스라엘하고 누가 돈 벌어? 사우디가 돈 벌겠지. 그러면은 사우디나 이스라엘은 미국 무기를 또 대거 사줄 거 아닙니까? 아이고 형님 고생하셨습니다 하고 우리 돈 좀 벌었네 같이 나눠 먹읍시다 하고. 그래가지고 미국은 창고 대정리 한번 하고 또 미국산 무기 팔고 그하고 F-35 F-35 이제 그 한번 성능 실전 테스트 한 거 아닙니까? 그러고 그러면 일본이나 뭐 저기 한국한테 야 F-35 인마 성능 다 테스트했으니까 더 사라고 미제 무기 받자 좋은 거 그래가 무기 팔아먹고 그럼 에어쇼 한번 하고 그래 되는 거야. 그래 된다. 자 그리고 이제 아까도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했지만 이란의 정유시설이 파기되면은 중국을 원유를 살 곳이 없어진다. 베네수엘라 이제 망가졌죠. 뭐 중남미 다 지금 초토화돼 버렸지. 그럼 뭐 저기 이 지금 이란에서 그 위에나로 해가지고 갖고 왔는데 못 가져와. 그러면은 결과적으로 사우디가 가지고 야 기름 좀 주세요 해야 되는데 사우디가 이러겠지. 야 다른 나라는 배럴당 60불에 주는데 너희는 배럴당 100불에 가져가. 아니 대놓고 그러겠죠. 아니 왜 우리한테 바가지 씌우냐고 하면 엄마 싫으면 꺼져. 딴 데 가 사가. 딴 데 살 데가 어디 있어요. 중국이 쓸 수 있는 만큼의 대량의 원유를 생산하는 데가 지금 사우디밖에 없는데 중동에서 이란은 뽀개졌고 그러면 중국은 이 기름을 살 데가 없다. 사우디에서 뭐 남들 60불을 살 때 지는 100불을 주고 바가지 뒤집어 쓰고 사든지 아니면 미국산 셰일가스나 셰일 오일을 사든지 그러니까 중국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한다. 그리고 해상 운송비, 항공 운송비 폭증하고 뭐 밀가루 석탄 수입 물가 폭증하고 그 중국 및 북한의 달러 고갈이 이제 빨라지고 뭐 그래야 되는 거죠. 그리고 유가가 올라가면은 미국은 한국이나 일본한테 야 미국산 셰일오일, 셰일가스 싸게 줄게 해가지고 그거 팔아먹을 수 있겠죠. 그래가지고 중동에서 그 에너지를 사가던 국가들한테 미국 거 사가라고 이렇게 판촉할 수가 있다. 미국의 셰일가스는요 셰일 오일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온 쓰레기입니다. 부산물. 그러다 보니까 약 한 20% 정도만 쓰고 80%는 버리는 거예요. 버리는 거 싸게 가져가라고. 그러면 한국이나 일본은 좋다고 미국 거 가져갈 거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중동에서 원유를 한국이 연간 한 100조, 110조 정도 이렇게 사오는데 그 중에 상당 부분이 이제 저기 미국 거로 사오게끔 뭐 한 번에 확 바뀌진 않겠지만 서서히 이제 미국 셰일가스, 셰일오일 쪽 사오는 쪽으로 이제 가다 보면은 나 뭐 일본도 뭐 그렇게 수입선이 바뀔 거고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에너지 패권을 갖다가 중동에서 미국으로 이제 가져오려고 하는 뭐 그러한 상황이 생긴다. 뭐 그렇게 갈 겁니다. 그런데 이란이 죄송합니다 하면 되는데 뭐 미 정부기관을 웹사이트를 해킹했고요. 이 북바그다드에 있는 미 공군기지 인근에 박격포가 2발이 떨어졌다. 그리고 뭐 이란의 군 보좌관이 미군기지 대상으로 군사 대응을 할 것이다.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하자마자 박격포가 떨어졌고 그리고 이제 이란이 사실상 전쟁 선포를 해버렸고 뭐 핵무기로 뭐 미국을 위협도 하고 뭐 그랬다고 하네요. 완전히 이 김정은이하고 똑같은 놈들이 정신병자들이에요. 핵무기 쏘면은 뭐 미국으로 갈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이란이 핵무기를 쏘면 어디를 지나가냐면 루마니아, 폴란드 그쪽을 지나가는데 우리가 앞전에서 방송에서 여러 번 했지만 거기는 사정거리 2500km짜리 이지스 어쇼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미사일 쏘면은 바로 요격해버려요. 그러니까 게임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뭐 700명 파병을 했는데 500명 파병하고 3000명을 추가로 파병한다. 그래서 지금 중동에 지금 계속 이렇게 몰려들고 있습니다. 자, 이제 이라크 미군기지 폭격받고 이제 뉴욕 시장에서는 야 이제 전쟁 들어갔다 이제 분위기를 서서히 고조시키는 거죠. 유가 끌어올려야지 유가 선물에 왕창 베팅했던 애들 돈 벌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전쟁 막 이제 분위기 잡는다. 그리고 막 미국 의회에서는 뭐 또 찬반 양론 분열되는 거 같이 하면서 이제 전쟁 위기 뭐 이런 거 고조시키고 하면서 유가 올라간다 해가지고 그래요 뭐 유가 선물 올라간다 뭐 베팅한 애들 떼돈 벌겠죠. 뭐 그래가 돈 버는 거예요. 자 그리고 푸틴도 미국이 이란에 무력 사용하면 재앙이 초래할 거다 또 한마디 했네. 근데 아무 의미가 없어요. 미국도 러시아도 이란이 죽어버리면 유가가 올라가면 자기들이 돈 버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중국이 죽으면요. 중국이 지금
러시아의 극동지방 블라디보스톡이나 이런데 야금야금 경제를 완전히 잠식하고 있는데 그런 애들 다 사라질 거 아닙니까? 그 러시아도 중국이 죽으면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싸우면 안 되는데 이러면서 미국이 싸운다면 우리는 할 수 없지 하고 그냥 보고 그냥 침묵, 그냥 묵시적으로 수락하는 거야. 미국이 이란 때리도록. 그래 가는 거다. 그리고 이제 대규모 반미 시위에 나선 이란인들 막 전쟁 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지금 이란이 오바마 때 그 핵 합의를 한 거를 또 파기를 했네요. 그리고 핵 개발을 진행하겠다. 이게 지금 북한하고 동일한 케이스입니다. 북한도 핵 합의 파기하고 지금 계속 개발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 이란을 완전히 박살내면서 북한에게 완전히 경고를 할 겁니다. 완전히 갈아버리면서 믹서기에 넣고 완전히 갈아버릴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란을 갖다가 농업국가로 돌려버린다 이번에. 자, 그리고 지금 미국이 이란 내에 이제 CIA 이란 센터를 창설을 했다고 하네요. 이때까지 극비리로 있다가 언론에 공개를 했다는 거는 이미 다 세팅 끝났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미국이 이란의 이슬람 정권을 전복시키고 자유민주주의 친미정부를 수립을 하겠다. 이거 지금 추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게 누구 뭐라고 하는 거냐? 중국하고 북한한테 야 너희도 임마 이래 될 거야. 이란 끝나면은 중국이고 중국 끝나면 북한이야. 아니면 이란 끝나고 북한 먼저 하고 중국 하든지 이렇게 갈 거야. 이거를 갖다가 보여주는 거예요. 깝치지 마라 이거예요. 왜 지금 이렇게 해가지고 이란을 조져버리면 안 되는가? 지금 뭡니까? 지금 3월 달부터 한창 이제 미 대선 11월 달 미 대선 관련해 가지고 트럼프가 뭐 북한에 내가 잘했니 못했니 뭐 이런 이야기가 나올 건데 그 북한이 뭡니까? 미사일을 한 방 쏘면요. 트럼프가 이 코너에 몰릴 거 아닙니까? 재선에서 안 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이란을 완전히 갈아버리면서 중국하고 북한한테 이 경고를 하는 거죠. 자, 이게 지금 원래 그 이란이 원래 뭐 시꺼먼 거 뒤집어 쓰고 이렇게 다닌 애들인가? 아니었다. 이거는 79년에 이슬람 혁명 이후에 이렇게 바뀐 거였고 79년 이슬람 혁명 이전에는 다 이렇게 미니스커트 입고 다니고 이렇게 뭐 경제가 초호황이었다. 이 보시면은 다 사람들 다 이쁘죠. 이 아가씨들 다 이쁘고 청바지 입고 저기 저 수영장 가가지고 저렇게 뭐 비키니 수영복 입고 저러고 있었다. 그리고 다 이 지금 서양의 문명국가였지 않습니까? 이런 문명국가였는데 이슬람 혁명을 하면서 이슬람 그러니까 전체주의 혁명이 되면서 지금 이란처럼 저렇게 막 뒤집어 쓰고 여성 인권이 탄압받는 그런 사회가 된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중국 지금 뭐 중국뿐만 아니라 북한도 지금 똑같은 상황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이 미국은 이란 내에 민주 정권을 세우고 그 친미 정권이죠. 그리고 중국에 하고 북한에 경고를 한 다음에 이란 내 미군 기지를 건설을 해가지고 아마 이란도 이제 미국의 이제 그 영향권에 들어가게끔 그렇게 만들 거예요 아마. 자, 그 다음에 이제 3월에서 4월 달에 이제 키 리졸브 독수리 훈련을 재개를 한다고 하는데 키 리졸브가 뭐예요? 영어로 키 열쇠, 리졸브 열다. 열쇠로 문을 따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북한에 상륙해가지고 북한 정권 전복시키는 게 그게 키 리졸브 훈련입니다. 군사적으로 시뮬레이션이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그거는 뭐 그냥 말하기 좋은 거고 결과적으로 북한 해방작전이다. 그래서 이 3, 4월 달에 이런 대규모 상륙 훈련을 또 합니다. 상륙 훈련할 때 항공모함이 올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지금 이 일본 뭐 뿐만 아니라 이런데 지금 정찰기들이 군산, 오산, 뭐 가데나, 괌, 미사와 이런데 정찰기들이 수십 대가 들어와 있다. 그러면 글로벌 호크도 지금 들어와 있고 이게 글로벌 호크가 상공 20km에서 지상에 30cm 농구공을 식별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감청도 가능하다고 그러네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들어와 있으니까 김정은이 죽이는 건 일도 아니다. 자, 제 생각에는 한 뭐 3월, 4월 이전 한국의 총선 이전에 그 북한의 김정은이가 죽거나 북한에서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이 저는 높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미국이 김정은을 죽여버리면요 한국 내 종북 주사파애들이 위에서 지령이 안 내려오니까 이 멘붕이 걸려요. 그래가지고 좌충우돌 각자 도생 자기가 알아서 살아야겠구나 싶어가지고 선거에서 참패하게 됩니다. 선거에서 막 지금 통합 이야기하다가 막 치고받고 싸우다가 마지막에 북한에서 야 너 임마 통합해 하면은 그냥 통합을 하고 했는데 이제 그런 사령탑이 사라져 버리면은 통합 안 되고 뭐
여기저기서 다 치고 나오겠죠. 그러다 보면은 아마 분열해가지고 이제 여권이 분열하는 그런 상황이 될 거다. 그리고 김정일 사망 당시에 한국 내 좌파 시민단체들, 정치인들이 완전 충격을 받아가지고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해야 되나, 우왕좌왕한 거죠. 아마 똑같은 일이 벌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제 북한 내부에서 이제 내전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고, 그리고 뭐 북한군이 이렇게 치고받고 싸우다가 또 만주로 올라가 버리면요. 그러면은 만주가 아수라장이 되고, 뭐 거기에 있던 한족들이 놀래가지고 베이징이나 이쪽으로 들어가고 게 되고, 그래 되면은 이 중국이 안 그래도 지금 돈이 없는데 그 만주 그냥 하다가 만주까지 날아가 버리는 상황이 생길 수가 있다. 그리고 저기 지금 이 북중국에서 뭐가 퍼지고 있습니까? 그 전염병, 흑사병 퍼지고 있는데 그런 것들이 지금 베이징 쪽으로 확 들어가 버리면은 엉망진창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이제 중국군이 이제 경제 위기로 한반도에 진입이 불가능한 상황이 됩니다. 이제 자, 그런데 지금 또 하나의 변수가 생겼습니다. 중국 우한을 다녀온 홍콩인 2명이 폐렴 증상이 있다. 이게 사스인지 뭔지 모르지만 초비상이 걸렸는데 1월 24일부터 한 달간 설 명절 대이동이 있습니다. 한 달 동안 이동하는데 전국으로 싹 섞이는 거예요. 중국인들이. 그러면요, 흑사병, 사스, 저기 남쪽에서는 에볼라균이 또 집단으로 발견됐는데 이런 각종 질병이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계기가 될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뭐 재수가 없어가지고 북한 및 한국으로 유입될 가능성도 높다. 그러다면 북한 중국 접경 지역이 무력화되든지 한국에서도 이 전염병 퍼져가지고 뭐 중국인들 많은 데가 어디에요? 전라도, 평택 이런데 전염병 퍼지고 해가지고 그러면 거기가 누구 텃밭이에요? 그 민주당, 더불어민주당 텃밭 아닙니까? 거기서 진짜 경제가 셧다운 돼버리고 뭐 몇백 명 죽었다 하면은 민심 확 뒤집어지는 거예요. 너희가 임마 문재인 정권이 친중 정책 한다고 해가지고 중국인들 왕창 받아가지고 전염병 퍼져가 다 죽었다. 이래 돼버리면요. 그래 될 수가 있다. 그리고 한국 내에서도 뭐 이렇게 밀가루라든지 이렇게 수입 물가들이 폭등하고 항공 뭐 에너지 가격 올라가고 하면은 경제가 더 피폐해질 거 아닙니까? 가면 갈수록 민주당한테 유리한 거는 없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이 지금 이란하고 미국의 전쟁이 한국의 총선 결과를 지금 뒤바꿀 가능성이 지금 매우 높은 상황입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이제 뭐가 문제가 있냐면은, 지금 신장 위구르 탄압을 하니까 여기 뭐 투르크메니스탄, 뭐 우즈벡, 뭐 타지키스탄,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키르기스탄, 카자흐스탄 탄자 들어가는 동네가 이 신장 위구르 쪽에서 여성들이 여기 와가지고 시집을 많이 와서 살아요. 그러니까 사돈 관계지. 근데 자기 사돈들이 죽어나가니까 이쪽 국가에서 야 중국한테 임마 너 뭐야 왜 우리 형제 자매들 건드리는 거야 하고 들고 일어나가지고 파키스탄 여기 다 친중 국가들인데 중국한테 야 너하고 이제 안 하겠어 뭐 이래 돼버린 거예요. 그러면 이쪽으로 그 일대일로가 지나가는데 일대일로가 전부 셧다운 되는 거예요. 중국 애들이 해놨던 일대일로 몇백 조 그냥 날리는 거지. 그리고 또 카자흐스탄에서 뭐가 들어오냐면 이 송유관 가스관이 중국 쪽으로 들어오는데 야씨 너 임마 신장 위구르 가만히 안 놔두면은 이거 저 가스 우리 안 주겠다, 석유 안 주겠다, 그래 될 가능성도 높다. 그리고 이 중국에서 만든 이 중국의 내륙에서 만든 물건들이 카자흐스탄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들어가는데 수출이 되는 거죠. 그거 안 사겠다 뭐 이래 돼 버리면요, 그러다 보면 중국 내륙에 있는 경제가 완전히 초토화돼 버린다. 그러니까는 이게 지금 중국의 내륙 경제도 붕괴가 되고,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칠면조 잡기 전에 우리가 피를 빼잖아요. 양 잡을 때도 피 빼고. 그러니까 지금 피를 뺀다. 산업의 피가 뭡니까? 석유, 달러. 이게 피 아닙니까? 이거를 지금 완전히 빼버리는 지금 그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이 신장 위구르 인권 계속 이야기하면서 미국은 중앙아시아에서 이제 좋은 이미지를 자기 형제 자매들을 구해주는 좋은 이미지, 좋은 아저씨, 키다리 아저씨 이미지를 쌓는 거죠. 그러면서 여기 친중 국가였던 이런 탄자 들어간 애들이 중국을 공격하게끔 이제의를 하는 뭐 그런 상황이 된다. 그리고 여기 탄자 들어간 동네에는 전부 다 미군 공군 기지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미국이 작업하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기도. 이렇게 이 삼중 파도가 여기저기서 이 동시다발적으로 몰려오면요, 삼각 파도는 맞으면요 배 구멍이 뽕뽕 뚫립니다. 해상에서
저도 뭐 항해사 했지만 삼각파도 맞으면요. 이거 제가 봤을 때는 중국이 6월 이전에 붕괴될 가능성이 높고, 재수가 없으면 하다면은 3월 이전에 뭐 완전히 경제가 초토화되거나 뭐 여러 가지 변란이 생기거나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은 뭐 한국 총선 이전에 뭐 심장마비로 뒤지든 뭐 미국이 뭐 어떻게 암살을 하든 이런 식으로 어떤 식으로든 간에 이제 그렇게 골로 보낼 가능성이 저는 매우 높다고 봅니다. 점점 이제 끝나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가지고 보수 정당이 뭐 통합해 가지고 뭐 저기 뭐 다수당 돼버리고, 지금 야당이 다수당 돼버리고, 그러고 나면 이제 문재인 뭐 하야를 하든 탄핵을 하든 뭐 저 뭡니까 저 국가 내란죄 지금 고소된 거 뭐 그 잡아들이고 그러면은 정권 바뀌고, 그러면 7월 달에 공수처법 시행돼 가지고 공수처 시행되면은 바뀐 보수 대통령이 그 공수처 가지고 좌파 검사들, 좌파 변호사들, 뭐 좌파 뭐 저 판사들 다 색출하고 뭐 그런 상황이 되지 않겠나. 그렇게 해 가지고 이제 확실하게 여기서 종북 주사파 척결하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하고, 11월 달에 이제 트럼프 대통령 이제 재선 성공하고, 그러면은 한국군 밀고, 한국군하고 미군이 같이 밀고 이제 북한 넘어가는 뭐 그런 상황이 오지 않겠나 싶은 뭐 저는 그렇게 전망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여러분 이 책 세 권은 꼭 좀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학교에서 안 가르치는 대한민국의 위대한 역사, 100년의 역사니까요. 이 책 세 권 보시면 서울대생을 가르칠 수가 있습니다. 글로벌 디펜스 뉴스 홈페이지 가시면은 미리 보기하고 목차가 있으니까 한번 보시고 구매를 해주시면은 저희 이 경영에 큰 도움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저희가 하는 이야기들이 그대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CMS 월 회원을 좀 정기 회원을 가입을 해주시면은 저희가 방송을 하고 경영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종북 주사파 이 지옥행 열차 티켓을 끊어주고 싶으신 분들은 요 하단에 CMS 자막 나가는 대로 연락을 해주시면은 월 정기 회원을 좀 가입해 주시면 저희가 방송하는 데 큰 도움 될 것 같습니다. 거의 다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자,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